2020 센서스 인구 조사 마감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한인 업주들을 위해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과 뉴욕시 의원이 맨하튼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시 식당들의 5개 영업이 영구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타운에서 본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시니어들에게 처방약과 할인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밤 지니 펠린 쇼에 특별 출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28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 센서스 인구 조사 마감 기한이 예정대로 10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뉴욕과 뉴저지 주 정부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센서스 조기 마감과 관련한 소송에서 인구 조사를 조기에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센서스국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인구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인구조사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비영리 기관들, KCS, 민권, 시민참여센터, 가정상담소, YWCA, 또 뉴저지 AWCA, KCC 이런 단체에게 문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다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인구조사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뉴욕 한인을 비롯해서 퀸즈 한인회하고 모든 한인회들이 발벗고 매주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길거리에서도 지금 인구조사국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팬데믹으로 인구 조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조사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지만 지난 8월 연방 상무부가 인구 조사를 9월 30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 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해 왔습니다. 한인이민 이세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예정보다 짧아진 조사 기간으로 부정확한 인구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9월 30일에 종료하겠다는 연방 상무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0월 한 달간 더 실시해 보다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에 대한 백악관 보고 시한도 12월 31일에서 4월로 연장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주 정부 등은 인구조사 조기 마감에 반발하며 이달 초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뉴욕 연방 남부 지방 법원도 뉴욕주 등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센서스 인구 산출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려고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 캐롤린 멜로니 뉴욕주 연방하원 의원과 키스 파워스 뉴욕시 의원이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26일 캐롤린 멜로니 연방하원 의원과 키스 파워스 의원이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국산 마스크 2,000장을 기부하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10월 말로 마감하는 센서스 조사에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많은 펀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종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의 주선으로 이정훈 맨하튼 한인타운 상인 번영회장은 렌트비 최소 조례안 추진과 현재 32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호텔 두 곳에서 수용하고 있는 노숙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멜로니 의원에게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시티가 셧다운이 되면서 그 시티에서 그 홈리스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페이지 1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호텔들이 쉘터로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많은 수의 홈리스들이 타운 내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이
그 코리아타운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홈레스 쉘터를 만들어서 타운이 죽어간다는 게 너무 지금 답답한 심정이에요. 이에 대해 32가 허닝턴을 지역구로 둔 파월스 뉴욕시 의원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호텔 2곳 중 한 곳에 수용된 노숙자를 조만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통 홈리스 분들이 일단 노상방뇨, 대변 소변 길거리에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손님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들, 직원들, 그리고 이렇게 해치는 거, 그리고 크게 소리치는 거, 그리고 그 아웃도어 다이닝이 한인타운에 좀 성행을 하다 보니 그 분위기에 따라서 뭐 옷을 벗고 춤을 춘다든지 쉘터에서 나온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외로 새롭게 증가하는 홈리스 분들도 많고요. 또 그는 업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현재 시의회 차원에서 렌트비와 세금 감면 등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처로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멀로니 연방하원 의원도 연방 차원에서 PPP 론 확대와 팬데믹 보험 법안 등을 추진하며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한인 소상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내 식당들의 5개 영업이 영구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시설에 난방 기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됐던 뉴욕시 식당 5개 영업과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이를 영구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전역 식당들은 올 여름부터 시작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으로 야외에 테이블을 두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주말 동안 거리 전체를 막아 교통을 통제한 뒤 영업도 가능했습니다. 오픈 스트릿은 당초 20여 곳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야외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300개 이상의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결정으로 차 없는 오픈 스트리트는 시 전역 85개 지역에서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의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포트리, 인굿 클리프스, 리치필드 등 3개 타운에서 11월 본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 열기가 뜨겁습니다. 3개 타운 가운데 한인 박명근 후보 등 공화당 후보 2명과 민주당 후보 2명이 대결하는 인굿 클리프스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선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실번 애버뉴 선상에 600가구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이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법원의 명령으로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단체는 반대 운동을 펼치며 최근 민주당 소속 지미송 의원 등 2명을 상대로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송 의원 등은 2018년 11월 본선거에서 아파트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아파트 개발사와 건립 합의를 위한 비밀 협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화당 박명근 후보는 대형 아파트 개발을 저지하라는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그루드 클립스에 지금 대형 상용 아파트를 건설해서 우리 타운의 인구가 거의 그 2배 반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 공화당 측에서는 순수한 법이 정하는 어포더블 하우스만 짓고 우리 타운의 그 여력으로서 지어가지고 인구 증가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 현재와 같이 아름다운 타운으로 유지하려는 게 저희 인그루드 클립스 공화당의 기본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이미 끝난 건 아니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것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막을 길이 있느냐 그러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같이 해서 우리 타운이 지금과 같이 평안한 타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박 후보는 2012년부터 2차례 뉴저지 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15년에는 인구 클립스 공화당 시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현재는 종합보험 에이전시인 이코너보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서는 한인 1.5세인 사라긴 변호사가 하비어 커스터와 함께 출마해 2명의 민주당 소속 후보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리치필드의 한인 비율은 최소 30%가 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 중 한인은 데니심 의원 1명뿐입니다. 김 후보는 리치필드 한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지만 타운 사무실에 한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며 한인 주민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치필드는 대표적인 한인 밀집 타운으로 꼽히지만 인구 비율 대비 한인 주민들을 위한 타운 정책이 미흡하고 한인 주민들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타운 정부 직원과 경찰을 등용하는 데 애쓸 것이며 한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려와 혜택을 드리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저 사라 김을 한인 시의원으로 뽑아주시면 데니스 심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한인을 위해 리치필드에 변화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폴리에서는 한인 포윤 후보 등 민주당 후보 2명과 공화당 후보 2명이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폴리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포윤 후보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2017년 등 2년간 낸 소득세가 $1,500에 그치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7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20여 년치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신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그가 2016년과 2017년 연방소득세를 각각 $750만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15년 사이 10년은 수입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해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2년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있는 골프클럽 등 외국 사업체에서 $7,300만 받았지만 수입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인도와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각각 $145,400, $156,824씩 세금을 냈지만 미국에서 $750만 납부했다고 NYT는 폭로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들의 적자를 신고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에 대한 과세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면서 2018년까지 약 4억 2,74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 두 채의 건물에 투자해 1억 7,650만 달러 수익을 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개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억 달러의 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750만 낸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NYT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 설명 없이 세금을 냈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시니어들에게 $200 규모의 처방약값 할인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연설 행사에서 처방약값 할인카드 발급을 발표하고 수주 안에 우편으로 수혜자들에게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누구도 이 같은 카드는 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나는 항상 우리의 훌륭한 시니어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전에 우송할 것이라고 약속한 $200짜리 메디케어 카드는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는 노년층 3,300만 명에게 제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는
올해 기본인 파트 B의 월 보험료로 연소득 개인 8만 7천 달러, 부부 17만 4천 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경우 144달러 60센트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파트 D 처방약값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월 보험료는 따로 내지 않고 보통 건당 10달러 정도의 코페이먼트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5일 처방약값 할인카드 예산이 메디케어 트러스트 펀드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처방약값 할인카드 발급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 개선안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 적용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질환 등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미국의 유명한 NBC 투나잇 쇼인 지미 팰런 쇼에 특별 출연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미 팰런 쇼는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됩니다. Let's just say it's going to be big. It's going to be explosive. It's BTS week on The Tonight Show. It's going to be fun.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한 달 동안 빌보드 차트 최정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과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서 라이브 무대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쇼가 시작한 지 15분 만에 70만 뷰나 올린 이번 콘서트에서는 노래와 춤을 동시에 잘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갖고 립싱크를 하라고 요구했던 안티팬들조차도 이번 라이브 콘서트로 인하여 인정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지미 팰런 쇼는 BTS 위크라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5일 동안 방탄소년단이 한국 문화재 경복궁을 배경으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 25일 그래미 뮤지엄이 추진하는 컬렉션 라이브에서도 인터뷰와 공연을 한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박물관, 아일랜드 등에서 영상을 올려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었습니다. 지미 팰런 쇼에서는 5일간 매일 다른 노래와 퍼포먼스로 아름다운 한국의 경복궁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첫 번째 여행지가 한국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도 전달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방탄소년단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시민참여센터, 뉴저지 한인회 등이 뉴저지 선거 참여 방식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는 정승훈 버겐카운티 부서기장이 참석해 유권자 등록 용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용지를 요청하는 방법, 온라인 선거 관련 웹사이트를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주소 변경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월마트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가을과 겨울 연휴 기간을 맞아 폭증할 전자상거래 매출을 대비하여 2만 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시그널 근로자는 포지션, 직급 및 일정에 따라 시간당 15.75달러에서 23.75달러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미 코니 베럿을 새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럿에 대해 비할 데 없는 업적과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베럿 판사가 임명될 경우 낙태, 총기 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독감 백신 접종 거부 금지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의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안을 추진하는 주 의원들은 코로나19 위협이 큰 가운데 독감까지 동반 유행할 경우 공중보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백신 의무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주 학군에 연기됐던 대면 수업이 내일부터 일부 학군에서 시작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키며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